힐러리가 이메일 게이트에서 FBI에 진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유세 과정에서 한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클린턴 재단이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일종의 국무장관 힐러리에 대한 로비 창구였다. 즉 남편이 만든 재단이 돈을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로비하는 용도로 쓰였다. 참 웃기는 짜장인데요. 부부간의 부창부수 이럴 때 하는 말 같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공연히 트럼프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공연히 힐러리 이메일 때문에 엿댈 일이 많다고 한 거 아닙니다. 클린턴 재단에 돈 받는 창구였다 공연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로비의 예를 보면요, 힐러리가 국무장관이던 2009년 4월에 힐러리의 최측근인 더글러스 밴드는 국무 직원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자, 라인이 있겠죠. 딱 한 사람 한 사람끼리 너네 둘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낸 사람에 대해서 민원 해결해주라 이런 거죠. 클린턴 재단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온 레바논계 나이지리아인 부동산업자, 아까 차구리라고 이야기했죠. 국무부의 레바논 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에 국무부 직원은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말 안 했죠. 자, 같은 동네 사람끼리 연결해서 끼고 돈 좀 벌어보겠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문제의 이메일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한 보수 시민단체의 청원에 따라서 9일 법원 결정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이메일에 등장하는 레바논계 부동산업자 이 사구리는 다음날 대변인을 통해 레바논의 암울한 정치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려 했을 뿐이다. 웃기고 자빠졌죠. 부동산업자가 뭔 놈의 통찰입니까? 하지만 해외 고액 기부자와 미국 정부를 연결하려 한 정황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 클린턴 재단을 통해서 외국인의 미국 정치 개입 창구로 이용을 해왔고 도와왔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와 그 측근들을 크렘린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힐러리는 지는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빌 클린턴 남편이 퇴임 직후에 2001년 설립한 이 재단은 2014년까지 20억 달러, 2조 2,400억을 땡겼는데요. 돈 엄청 땡겼습니다. 하여튼 돈 땡기는 데는 천재들입니다. 이 클린턴 재단은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쓴 걸로 평가받아서 A등급을 재단 평가에서 받았다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클린턴 재단에 100만 달러 이상을 건넨 고액 기부자의 53%가 외국인이고 외국 정부 단체 대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국무장관이었고 대통령에 도전하는 힐러리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이 돈 받는 창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지금 한계와 미국의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자, 재단 열어서 한쪽으로는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가족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도와줍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미국 국민들 72%가요. 힐러리 얘가 클린턴 재단 등에서 외국에서 후원을 받고 또 공직에 있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FBI가요 어제 힐러리 국무장관실에 주고받은 이메일 15,000개가 추가로 있었다. 지난번에 3만 개를 FBI에 제출했는데 내지 않은 이메일 15,000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FBI는 어제 이걸 연방판사한테 제출했습니다. 자,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FBI는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사용하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힐러리가 주고받은 새로운 이메일을 대량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이메일에서 지금 공개 안 된 게 더 있다고 발견될 거라 했죠. FBI 웃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시민단체에서 이 연방대법원에다가 그걸 공개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방금 클린턴 재단의 뭐 이메일 이런 것도 지금 조금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FBI가 그렇게 100명 이상을 풀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조사에서 안 드러난 게 이렇게 많이 있다. 50%가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을 썼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부의 공식 이메일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는 모든 내용들이 국무부의 이 한마디로 서치하는 그런 기능에 의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돈을 받고 일을 봐주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이 클린턴 재단에 연결된 개인 블랙베리를 통해서 이메일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클린턴 재단이 돈 받는 창구니까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힐러리는 전화기를 받아가 들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지저분한 일입니까? 비리를 계속 저지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로서 미국의 2인자로서 사실상 개인 이메일을 써왔다.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FBI가 대거 추가로 발견해놨다는 것도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숨겨놓은 게 있다고 하도 떠들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발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힐러리는 한마디로 큰일 났습니다. 자, 2014년 힐러리 측 변호사들이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3만 개가 다다르면서 제출했는데요. FBI가 이만큼을 많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FBI는 이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근데 대선 전인 11월 8일 이전까지 이걸 밝히겠냐? 현재 하는 꼬라지로 보면 대선 때까지 안 밝히고 대선 끝난 뒤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은 FBI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없이 막말하는 트럼프와 이렇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 수사의 대상에서 법적 처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힐러리,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은 침몰하고 있다라고 칼럼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미국은 사회 시스템,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이 슬리번 판사는 이 시민단체 사법감시가 힐러리를 상대로 개인 이메일 서버와 관련해서 질문에 응해달라. 우리가 힐러리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힐러리는 피하니까 법원에다가 질문에 응해달라고 소송을 냈죠. 자, 이 시민단체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감시라는 단체가 힐러리한테 직접 만나서 질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서면 질의를 허용했습니다. 사법감시는 10월 14일까지 질문을 힐러리한테 서면으로 전달하고 힐러리는 서면 답변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하면 11월 얼마입니까? 14일까지. 대선이 언제입니까? 11월 8일입니다. 판사도 이것도 야리꾸리합니다. 대선 전에 답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나 판사는 힐러리를 보좌했던 국무부 전 고위 관료에게, 아까 밴드라는 친구겠죠, 직접 정언을 시민단체에 하라고 했는데요. 자, 국무부 전 직원의 정언은 선거 전인 10월 31일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온갖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든지 숨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대선 전까지 안 하려고 하겠죠. 자,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에 뒷목이 뻐근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자꾸 이게 지금 꺼질만 하면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 전까지 이렇게 숨으려고 하겠지만은, 자, 슬리번 판사는 국무부에서 정보관리 및 보안 책임자로 근무하다 은퇴한 존 벤틀에 대해서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 31일 사법감시라는 시민단체에 직접 정언하라 했는데요. 벤틀은 2명의 보아 직원에게 힐러리 장관의 개인 이메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정언이나 인터뷰를 피해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정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이런 어떤 진실 서약을 법정에 제출하고 정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한마디로 위정을 한 혐의로 사법 처리됩니다. 깜빵에 가죠. 또한
이 힐러리는 연방수사국 신문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 사용은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즉 전임 국무장관 파월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힐러리가 FBI에 이야기한 것과 진실이 다른 게 많아서 한번 엿들 일이 있을 거라고, 곧 터질 거라고. 제가 공연히 힐러리 이 여자 미국 대통령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힐러리의 3시간 30분짜리 FBI 신문 기록은 16일 의회로 넘어갔는데요. 힐러리는 2009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자택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서 전임 장관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파월에게 개인 이메일 계정 이용을 문의했고 파월이 이를 권유해서 파월 말을 듣고 했다. 클린턴은 파월에게 물어보기 전에 그런데 개인 계정 사용을 이미 결심해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을 흑인이죠. 1차 걸프전에서 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이 국무장관을 했고 한때는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흑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힐러리가 국무장관이 되고 난 뒤 몇 달 뒤인 2009년 이 올브라이트라고 클린턴 제일 마지막에 국무장관을 했던 여자 전직 국무장관 여자가 다 클린턴 사람이죠. 자기 집에다가 전직 국무장관들을 불러놓고 힐러리하고 상견례하는 파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 개인 이메일을 쓸 수 있느냐 국무장관으로 그렇게 물으니까 파월이 그렇게 해라 해서 전직 장관이 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랬다라고 FBI에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파월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월은 나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콜린 파월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에서 1차 처음 당선된 시점에 국무장관을 했고 두 번째는 W. 부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물러났죠.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클린턴은 2009년에 장관이 돼서 울브라이트가 마련한 이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곤돌리사 라이스 파월 등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파월한테 물은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힐러리에게 AOL 개인 계정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했다라고 말했고 이후 힐러리와 주고받은 메일을 통해서도 개인 계정 사용을 권유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파월은 21일 뉴욕 포스트에 내가 국무장관 시절 했던 방식을 알려준 메모를 그녀에게 보내기 1년 전부터 그녀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녀 측 인사들이 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1년 전부터도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놓고 논란이 일자 자기가 개인 이메일 사용하는 방식을 조언을 자세히 해줘서 파월 때문에 이메일을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한 저널리스트가요 이 책에다가 이 에피소드를 실었는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은 무렵 울브라이트가 전직 국무장관들에게 힐러리를 위해서 핵심적 조언을 해줄 것을 권했다. 그러자 파월이 국무부 컴퓨터를 통해야 하는 비밀 연락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했던 것처럼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지금 당사자가 거짓이다. 나한테 둘러대지 마라. 니 내 만나기 전부터 니 마음대로 그래 써놓고 왜 나를 갖다 붙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힐러리요. 점점 코너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뇌물 받는 클린턴 남편 재단과 또 이메일 사용해서 새롭게 15,000개가 등장했고 시민단체에 그 부분을 또 진술을 해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자, 이러고도 힐러리가 된다고 믿는 분들은 참 본인들의 가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